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김구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김구라 씨와 관련있는 최근에 어떤 연예대상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쵸?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왜 친문 세력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 교수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실성이 사라진, 완전히 그냥 마치 신흥 종교와도 같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김구라 씨와 관련해 있는 간단한 사건부터 좀 보시죠. 김구라 씨가 이번에 SBS 연예대상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작심 발언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내가 대상 후보가 된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시청자들이 납득이 될까 걱정이 된다. 방송은 어쨌든 구색 맞추려고 8명을 넣은 것 같다. 평상시 김구라 씨의 모습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5년 10년 된 국민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돌려먹기 식으로 상 받고 있다. 김구라 씨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가지고 시청자들의 찬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글쎄 요즘 같은 경우는 연예대상을 막 이렇게 막 가슴 졸이면서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시청률도 예전같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던데, 제 주변만 하더라도 연예대상 챙겨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라 씨의 저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박수를 쳤죠. 야, 진짜 할 말 잘했다. 김구라 씨 평상시 성격대로 완전 직설을 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뒷부분입니다. SBS 연예대상 김구라의 일침이 있고 난 다음에 박나래의 한숨이 있었는데, 예의가 없다, 아니다, 예능일 뿐이다, 갑론을박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당시 MC석에 있었던 박나래 씨가 김구라 씨가 그렇게 막 직설을 막 퍼붓고 있었을 때, 자, 김구라 씨 진정하시고요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논란이 됐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예의가 없다, 보기 불편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반응이만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것이죠. 실제로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박나래 씨를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한숨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컨대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재석 씨의 착한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가식이 다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내가 유재석이 좋은데 니까짓 게 감히 어떻게 싫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유재석과 나를 일종의 동일화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재석 씨에 대한 공격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김구라 씨가 좋은 말 했다, 직설을 했다, 내가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래버리면은 김구라 씨의 말과 김구라 씨의 존재와 나의 존재 세 가지를 갖다가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김구라 씨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김구라 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도덕적 공격이죠. 그렇죠? 예의가 없다라는 등, 어떻다라는 등, 어떻게 말투가 그렇냐는 등,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막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까 전에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김구라 씨와 박나래,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도 아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김구라 씨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야, 그 한숨을 쉬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예능의 한 요소일 것 뿐이지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냐? 왜 막 분노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냐? 김구라 씨에 대한 공격도 아닌데, 김구라 씨에 대한 조금의 어떤 반대 표시 자체를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김구라 씨, 내가 지금 의견을 동의하고 있는 김구라 씨에 대해서 반대를,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어떻게 예의 없이? 니까짓 게 감히?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짓눌러 버린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마찬가지로 정 교수와 조 교수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서초동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경심 사랑이요, 이런 멘트를 막 외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정상입니까? 저기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를 만나 봤겠어요? 조 교수를, 조 전 장관을 만나라도 봤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 교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친문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이념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정 교수나 조 교수나 나나 같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버려가지고 조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
정교수나 나나 한 몸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대중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지영 씨 잘 아시죠? 그렇죠? 이번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공격을 또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고통을 비웃어? 감히 니까지 게 뭔데? 노 대통령 왜 돌아가셨는지 잊었냐?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골자는 간단한 것입니다.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 장관 가족의 고통을 비웃고 속된 말을 써가며 낄낄거릴 일이냐? 공지영 작가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것, 친문이라는 프레임, 그 프레임 속에서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인물으로 여겨버리는 것이고, 정 교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쁜 말을 하거나 조 교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친문 세력은 조 전 장관 수호를 위해 대중에게 정서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죠. 서초동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본 적도 없었을 정 교수를 향해서 사랑해요라고 외치던 장면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분들 이거 참 잘한다. 공 작가는 그 프레임에 과도하게 빠져서 어느새 자신과 조국 가족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생각이 조금 비슷한 사람,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생각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와 일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니꺼짓 게 감히 뭔데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도덕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짓눌러버린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박만혜 씨가 시상식에서 핸드폰을 잘 못 쓰니까 전현문 씨가 개인 방송 하듯이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예의를 반말 먹었냐? 이런 식의 말이 나왔고, 그리고 양준일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코미디 빅리그에서 양준일 씨와 관련돼가지고 무대를 이제 패러디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니꺼짓 것들이 뭔데 우리 양준일 씨에 대해서 희화를 하냐라고 한다면 게시판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일련의 모습을 봤었을 때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이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우리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상실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이 존재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표상적인 것, 이미지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TV에 보이는 모습들, 연예인의 모습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들,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본다면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표상적인 차원으로서 이미지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미지로 있어야 되는 것을 자기의 존재감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수단으로서 여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면 도덕을 앞세워서 짓눌러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니꺼짓 게 뭔데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체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상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